있을 때는 특히 중년의 여성일 때는 호르몬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에스트로겐 관련해서 폐경도 되고 하시면서 그 전후로 해서 호르몬 관련 질환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면 신경과 관련된 질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를 심하게 앓으신 분들은 동맥경화가 심해지면서 혈관벽이, 그러니까 찌꺼기 같은 게 끼면서 좁아지고 막히는 그런 병이 있을 수가 있고요. 흡연하시는 남성분들한테 버거병이라는 그런 이제 병도 있고. 추위와 같은 외부의 충격은 척수를 따라 분포된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자극한다. 이때 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이 부신피질에서 분비되는데 이들이 혈관을 통과하면서 강한 혈관 수축 작용을 일으킨다. 특히 손과 발의 말초 혈관은 더 큰 수축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레이노이드 증후군이다. 어떤 원인이 없이 오는 것을 우리가 1차성 레이노드 증후군 또는 레이노드 병이라고 그러고요. 다른 질환에 의해서 이런 증후군이 나타나는 것을 2차성 레이노드 병 또는 레이노드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손발이 차갑다. 이 원인이 류마티스 병에 의해서 온 거다. 그러면 레이노드 증후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류마티스 병을 근본적으로 잘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1차성은 태어날 때부터 원인 없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보조적으로 가지만 2차성인 경우는 그 원인 질환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따라서 수족냉증이 심하다면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판별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먼저 얼음물에 손을 넣어 차가운 자극을 준다. 그리고 5분 후에도 손끝의 온도가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거나 통증이 있는지 살펴본다. 뿐만 아니라 손가락의 색깔이 하얗거나 파랗게 변한다면 레이노이드 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방치한다면 말초 혈관이 막혀 손가락 끝이 괴사될 수도 있다. 초창기에는 이제 손이 좀 차가움증만 느끼게 되겠지만 심해지는 경우는 이제 손가락에 통증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통증이 이제 차가운 물에 노출됐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 분도 있고, 드디어는 이제 가만히 있어도 조그만 추운 환경만 노출돼도 차가움증을 나타나는 분들도 있고, 결국 혈관 수축이 돼서 피가 안 가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손끝이 피가 안 오면 썩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원인 질환이 없다면 특히 예방이 중요하다. 30년 전부터 심한 수족냉증을 겪었다는 하수연 씨. 손이 너무너무 시려가지고요. 이 감각이 없었어요. 손의 감각. 여름에도, 심지어 여름에도 항상 고무장갑 설거지를 할 때나 물을 만질 때는 여름에도 항상 고무장갑을 꼈었어요. 너무 손이 시려가지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 손이 진짜 손발이 남의 것 같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내 것 같지가 않고 다 기모 들어있고. 그녀는 손과 발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생활 습관부터 바꾸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평소 입지 않던 두꺼운 옷과 내복을 입었다. 혈관에 좋지 않은 식습관도 버렸다. 영양소가 풍부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부추는 몸을 따뜻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준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관 이완을 촉진시키는 마늘도 다양한 반찬으로 만들어 먹고 있다.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수족냉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녀는 생강을 꿀에 재워두었다가 겨울에 주로 마신다. 뜨거운 생강차 한 잔만으로도 손발이 따뜻해진다는 하수연 씨. 텔레비전을 보면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생활 습관도 있다. 하수연 씨는 시간이 날 때마다 따뜻한 물을 이용해 족욕을 즐긴다. 그리고 이제 식구들 없을 때 한가한 시간에는 물 받아놓고 편안하게 그때 이제 반신욕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몸이 참 따뜻하고요. 특히 저녁에 하면은 잘 적에 잠도 잘 와요. 뿐만 아니라 틈날 때마다 유산소 운동을 한다는 하수연 씨. 이런 습관은 수족냉증 완화에 얼마나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레이노이드 증후군이 있는 이은경 씨와 평소 수족냉증을 호소하는 한인화 씨. 평상시 손의 체열을 측정하고 20분 동안 걷기 운동을 한 후 다시 체열을 측정했다. 그 결과 이은경 씨의 경우 운동 후 손의 온도가 올라갔을 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유지되는 것